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죠? 이제 슬슬 여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여름이 오기 전과 겨울이 오기 전 1년에 2번 몇 주에 거쳐 준비를 해줍니다. 폴리싱부터 시작해서 유리막 코팅까지는 당연히 하고요. 하나 더 하는 것이 유리발수 코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리발수 코팅한 영상과 함께 유막 제거부터 발수 코팅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막 제거를 위해 프리워시부터 진행했어요. 유막 제거를 하는 타이밍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는 보통 프리워시 이후에 합니다. 프리워시 이전에 고압수로만 하면 오염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패드에 껴버리면 패드를 못 쓰게 되고, 그렇다고 샴푸 이후에 하면 유막 제거제를 헹궈내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흐른 자국들을 따로 지워줘야 해서 귀찮아지더라고요. 프리워시 하면서 발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옆유리랑 뒷유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코팅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확실히 와이퍼가 없으니까 까지지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발수 코팅 제품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문가용 제품이라 알려드릴 수가 없는 점 미리 알아주세요. 앞유리에는 당연히 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 이 발수 코팅을 까내고 새로 코팅을 올려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발수 코팅이 있으면 굳이 유막 제거 안 해도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유막 제거 안 하고 발수 코팅 덧방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수 코팅의 원리를 아셔야 하는데, 유리 발수 코팅의 주요 성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세한 사이즈의 비드와 산성 물질입니다. 비드가 뭔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비드는 일정한 사이즈의 구형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은 플라스틱부터 산화물, 유리까지 아주 다양해요. 보통 나노미터 단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성 물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황산, 염산 같은 성분입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성분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의미지 다른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코팅 쪽에서 많이 쓰이는 실리콘, 실록산 이런 게 주요 성분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물을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줄까요? 이건 연입효과라는 과학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입은 물방울이 잘 흘러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연입 표면은 무수히 많은 미세 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위에 물이 떨어지면 돌기가 많다 보니 물과 닿는 면적이 거의 없어 물이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실리콘이나 불소를 이용해 화학적으로 발수성을 만들어내면 그 화학 성분이 변형되는 순간 기능이 사라지지만, 연입효과는 물리적 구조로 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마찰로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한 성능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와이퍼가 없는 유리는 한번 코팅해 놓으면 2년이 넘게 지나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산성 물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혹시 유리 애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 유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황산 같은 산성 물질입니다. 이런 산성 물질이 닿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리 표면이 부식되는데, 유리 발수 코팅에도 동일한 원리가 응용됩니다. 산성 물질이 유리 표면을 살짝 녹이면서 비드를 유리 깊숙이 넣어서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구석구석 낀 오염물을 빼내기가 어렵듯이 미세한 틈 사이사이 비드가 들어가면서 제거가 어려운 코팅층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유막이 있다면 코팅제가 유막에 막혀 유리를 애칭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연히 떨어져요.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다면 연입효과에 의해 물은 물론 기름도 쉽게 붙지를 못해서 유막이 거의 없으니 그 위에 다시 코팅을 해주면 비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며 성능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발수 코팅을 다시 할 때는 항상 유막 제거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 메커니즘상 어쨌든 코팅제가 유리에 닿아야 가장 좋은 내구성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리적인 구조로 발수성이 나온다고 해도 그 위에 오염물이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유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오염이 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쌓여는 갑니다. 그래서 발수 코팅 위에 다시 덧방을 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짧아져요. 이제 유막 제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다른 팀에서 테스트용 유리 세척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길래 소형 폴리셔를 추천해줬고, 그 팀에서 써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런 타입은 처음 써봐요. 아마 이런 타입 제품으로 어디까지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좀 써보고 알려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막 제거는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수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차에 할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하셔도 유막이 굉장히 빠르게 제거됩니다. 유막 제거제는 일반적인 세정제보다는 컴파운드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잘 섞이는 수성 제품이고,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막 정도는 아주 쉽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발수 코팅은 유리의 인위적인 틈을 만들고 그 구석구석 파고드는 방식이다 보니 잘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벗겨진다고 유막 제거제를 많이 쓰면 실제로는 덜 벗겨졌는데 유막 제거제에 뒤덮여 마치 침수 상태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벗겨낼 경우에는 좀 힘들더라도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약품을 적게 쓰면서 많이 문지르며 정확한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힘들다고 대충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 폴리셔가 확실히 힘이 엄청 약하네요.
유선 폴리셔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힘이 약한지 보이시죠? 심지어 유선 폴리셔는 3단으로 작업한 거고 이건 6단으로 작업 중입니다. 어쨌든 묽은 농도로 반복적으로 밀어줘서 최대한 완벽하게 유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손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종종 끝까지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보이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코팅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코팅이 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단까지 유막 제거를 해주세요. 손으로 끝부분 작업 후 전체적으로 다시 밀어주면서 유막 제거가 덜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 된 것 같으면 고압수를 쏴서 약품을 씻어내 주시고 손으로 작업한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끝부분을 잘 보고 조금 덜 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세요. 이때도 전체적으로 다시 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나면 유리 아래쪽 부분에 꼭 이렇게 약품 자국이 많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APC나 샴푸 희석액을 뿌리고 브러쉬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요. 유막 제거 후 샴푸를 해주고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이제 유리 발수 코팅을 올려줍니다. 유막 제거를 잘 하셨다면 발수 코팅은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균일하게 충분히 발라주시는데 정말 충분히 발라주셔야 해요. 너무 적게 바르시면 유리의 애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면서 몇 번 반복해서 발라줍니다.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버핑은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유리 애칭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수 코팅제가 어느 정도 마른 것 같다면 바로 닦아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마른 타월로 가능한 수준에서 닦아주시고 잘 안 닦인다면 탈지제나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약품 사용한다고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물 한번 뿌려보면 코팅 잘 되었네요. 발수 코팅은 글라코 불수원 제품들 많이 쓰시던데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영상은 약 2년 전에 테스트하면서 기록용으로 촬영했던 건데 글라코와 불수원 제품은 발수 성능이 잘 나옵니다. 발수 코팅은 습도가 높으면 코팅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는데 라지올 제품이 유독 민감한지 실내 세차장보다 야외 세차장에서 코팅이 더 잘 되더라고요. 알칼리폼과 APC로 세정하며 테스트해보았는데 글라코 제품이 그나마 내구성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도 유리 발수 코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서 테스트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처럼 어플리케이터에 뿌려서 코팅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손잡이 모양의 병에 들어있는 타입의 제품은 코팅되는 양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희석을 많이 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낀다고 너무 적게 바르면 제대로 코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충분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발라도 유리 세정제나 탈지제 쓰면 잔사 쉽게 지워지니 걱정 말고 팍팍 쓰세요. 사실 발수 코팅도 슬립감이 조금은 있어야 와이퍼에 의해 마모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슬립감을 내는 코팅제 성분을 넣어버리면 비드를 덮어버려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슬립감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면 슬립감이 그나마 제일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그나마 글라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 대비 필수템인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의 원리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는 만큼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드리는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